저는 일단 Z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대라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세대가 그냥 연령대별로 뭐 10대, 20대는 도전적이다, 10대 이상은 안정을 추구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각 연령대가 이제 10대나 20대 가치관 형성기 시대에 겪었을 주요 사건이나 트렌드를 바탕으로 이제 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은데요. Z세대는 일단 1996년 이후에, 1997년도생부터 이제 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밀레니얼이라서 사실 밀레니얼이 Z세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냥 한번 해볼까 합니다. Z세대를 관통하는 테마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MZ세대로였지만 사실 M이랑 Z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태어나고 나중에 휴대폰,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런 터치 이런 거 익숙해지고 이런 세대, 어떻게 보면 이민자 같은 거죠. 그런 세대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아예 그런 세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계속 온라인이었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계속 온라인이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 사실 로블록스 캐릭터들 막 움직이고 이런 거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제페토 캐릭터들 이런 거 저거 뭐 그렇게까지 뭐 재밌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Z세대한테는 태어난 이후로 세상의 네트워크가 한 번도 오프된 적이 없어서 온라인 상점과 오프라인 상점조차도 크게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백화점이 판교에 있잖아요. 근데 그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트렌드를 되게 잘 쫓고 MD 경쟁력이 좋아서 제일 짧은 기간 내에 1조 원의 매출을 이룩해낸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 이제 유플렉스 코너에 토마스 모, 브라운야드, 쿠어 같은 온라인에서 강세가 있었던,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추천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사던 그런 제품들이 이제는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이유가 Z세대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과 엄밀하게 구분되지가 않고, 스마트폰에서 보던 매장이 내가 길 가다가도 물리적인 형태로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보다 Z세대가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해요. 그래서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도 광고를 많이 때려서 아실 텐데, 사실은 원래는 온라인에만 있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크게 스토어를 낸 그런 케이스고, 이렇게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제페토라는 어떤 로블록스 같은 앱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한강을 가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그냥 편의점이, 제네릭한 편의점이 있었는데 CU가 이걸 사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CU 제품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딱 떨어져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둘 다 자유롭게 우리가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마케팅을 제일 잘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구찌인데, It's so Gucci 막 이런 식으로 밈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에 많이 스며들고, 제페토, 테니스 클래시, 뭐 심즈, 로블록스 이런 데서도 이제 제품들을 팔아요. 그래서 가장 싼 구찌를 사는 방법은 제페토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사면은 가장 싼 구찌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꿀팁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온라인인데 그러면 오프라인이랑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면은, 이런 어플들을 요즘 사람들은 많이 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위치 공유 서비스 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젠리라는 앱이고 이건 스냅챗에 있는 건데, 각자의 위치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뭐 주변에 있으면은 어디야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이 뭐 근처에 있으면 만나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친구의 배터리가 얼마나 있나 이런 것까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부분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이 이런 것도 크게 신경 안 써요. 옛날에는 온라인에서 사람 만나면 그거 위험하다, 조심해라, 뭐 온라인 사람들 만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온라인에서도 만난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을 크게 차이별을 두지 않고, 그냥 그 사람과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연락을 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친구를 다르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짤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주워왔는데, 반모라는 게 반말 모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차이가 나면 원래는 반말을 못 하는데, 이제 친해졌다는 의미로 반말 모드라고 해서 이제 야자 타임 같은 거죠. 반말을 하는 건데, 이 게시글 쓰신 분이 06년생인데 반모를 하기로 한 사람 중에 여기 함정 카드가 하나 있거든요. 블링 언니라고, 89년생이랑 06년생도 친구를 한다, 같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게 페토도 이제 49세 여성분도 한다. 그래서 12살인 여자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이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게 결국 취향 존중, 취향이 중요한 시대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대세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가요 톱 10, 멜론 탑 100 이런 걸 봤다면, 이제는 각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제 같은 취향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 그런 게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또 글로벌 인기가 있잖아요. 이 인기 요소가 뭐가 있을까, 왜 인기가 많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했는데, 진솔하게 자신들의 고민을 그때그때 팬들한테 털어놓으면서 소통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이건 브이라이브라는 연예인들이 하는 유튜브 같은 건데, 그런 것도 보면 지금 날짜가 1월 2일, 3일, 4일, 5일, 여기도 되게
뭐 18시간 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온라인 프레젠스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연예인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고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글로벌하게 어필할 수 있는 우울함, 희망, 공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계속 컨버세이션이 왔다 갔다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불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혹시 뜻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주소 불러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미다, BTS 팬이다 이러면은 이 BTS 굿즈 같은 거를 택배로 보내야 되니까 보낼 주소를 불러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주불 갈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서 그냥 같은 아이돌의 팬이라는 이유로 만났지만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택배로 실질적으로 선물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 근데 또 특이한 점은 방탄소년단 하면 이제 완전 탑이라서 뭐 Z세대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Z세대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취향이 그만큼 갈려있다. 옛날에는 그냥 멜론, 빌보드 이런 데서 이 노래가 좋다, 들어라 하면 이제 다 들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마이너한 취향들도 다 존중을 받아야 되고 각자의 취향이 소중하고, 그리고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온라인에서 끈끈하게 묶이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Z세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밀레니얼은 집중력이 12초 간다 그래요. 근데 Z세대는 8초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 틱톡, 릴즈처럼 쇼트폼 컨텐츠가 되게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랑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성별, 인종 이런 거에 관계없이 진짜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영상, 이슈,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논다. 이런 게 이제 메인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는 리액션 비디오라고 해서,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뮤직비디오에 보면서 감탄하고 이런 비디오들을 만들고, 교차 편집이라고 해서 여러 무대 영상들을 이제 하나로 만든 그런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뭐 온 크랙 이렇게 해가지고 웃긴 것들을 팬들이 만들어서 영상을 또 소비하고 그 영상에 대한 또 리액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의 확대와 재생산이 오래 넓게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커버 댄스 추고 노래 커버하고 이 정도였다면은 이제는 세계관 장사가 시작됐죠. 뭐 BTS도 위버스라는 걸 통해서 세계관을 이제 구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굿즈를 만들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한다면, 이제 왼쪽은 SM 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그 걸그룹이 버추얼 버전이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의 4명의 존재가 여기서는 아바타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돌이 있고, 그거의 가상 버전, 광야라고 하거든요. 가상 버전의 아이돌들이 있는 거죠. 혹은 롤 같은 거 하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가상의 연예인이 나와서 그들이 이제 노래를 내고 뭐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조차 잘 받아들여주고 있다. 그런 트렌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다른 트렌드, 그러면 이렇게 세관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게임 같은 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가, Z세대나 뭐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플레이 투 언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하는데, 옛날엔 플레이 투 윈, 이기려고 게임을 하고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플레이 투 언, 돈을 번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게임 그거 하고 있다고 밥 먹여줘 이랬는데, 진짜 밥을 먹여준다고 해서 커뮤니티에서는 쌀먹이라고 해요. 쌀 먹여준다고 쌀먹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리니지 같은 것도 있겠고, 여기는 오딘이라는 게임인데요. 그런 게임에서 옛날에 메이플 해보신 분들은 메이플에서 거래하고 현금 거래하고, 옛날에 캐릭터 키우면은 캐릭터 계정 팔고 뭐 이런 것도 됐지만, 이제 안에서 아이템 같은 것도 되게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어떤 하나의 다른 경제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베트남 스타트업에서 만든 게임 중에 유명해진 게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이걸 많이 하는데, 여기에 블록체인이나 NFT 같은 거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이 게임에서 쓸 수 있는 캐릭터들이 코인을 벌고, 그리고 그 캐릭터들을 코인을 받고 팔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수익이 생각보다 좋아서 일반적인 저소득층 필리핀 노동자들보다 수입이 좋다고 그래요. 이런 쌀먹의 형태가 많이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Z세대는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 중에 하나가 재팔기 중고거래 같은 거거든요.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크림 솔드아웃 같은 거는 한정판 나이키라던가 그런 제품 같은 경우를 이제 사서 파는 거죠. 더 비싼 가격을 받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세대죠. 왜냐면 이제 유튜브만 해도 젊은 친구들이 막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형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제페토 얘기를 또 하는데, 제페토에서 28세 캐나디안 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옷들을 디자인을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다는 게 뉴스가 크게 났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로블록스도 유명한 게임을 만들면 그 안에서 게임 재화를 받고 이제 거기에 있는 아이템들을 팔 수가 있고, 그걸로 실제로 현금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래의 메타버스에서는 어떤 이코노미가 생길까, 이걸 보면은 플랫폼을
통해서 뭐 게임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을 하지만 그런 게임 자체를 이제 개인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니티도 그렇고 어떤 오브젝트 예쁘게 생긴 세탁기 이런 것도 저희가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개발을 하고 혹은 뭐 움직이는 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세대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세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세대는 그냥 세대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그들을 정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트렌드가 있더라 하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도 Z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